안녕하세요. 전기차 오너 굿맨 양승호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쉐보레 볼트 2021년형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모든 전기차를 통틀어서 가장 살만한 제품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굿맨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When you hold me, when you close, I know, I'm a lost case, I'm a mess. But everything feels a little bit lighter with you. Something's letting me heal. You're making it brighter right through the gray. 오늘 보실 차량은 쉐보레 볼트 2021년형이고요. 고속도로에서 시승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볼트는 제가 제주도에서 작년에 타보고, 작년에 아주 바쁜 일정에 볼트를 타보고 이제 두 번째 볼트 타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 지금 시승이 처음 시승이라고도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때는 굉장히 바쁜 일정 속에 정말 이동수단으로서만 탔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볼트를 처음 타는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운행을 지금 한 150km 정도 하고 왔고, 지금 한 50km 정도 밀렸고, 지금 또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쭉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일단 리어 서스펜션이 토션빔이라고는 하는데, 이런 요철에서 크게 안 올라옵니다. 1열이라서 그렇지만 이런 요철에서 크게 그렇게 잘 올라오진 않아요. 충격이 거의 그냥 5링크랑 차이가 없을 정도로 1열에서는. 근데 2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죠, 원래 토션빔이. 그렇고 지금 굉장히 달려왔습니다. 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이까지 오면은, 보통 제가 400km급 전기차를 탈 때 여기까지 오면은 그래도 한 현대기아 차 같은 경우 한 40km, 50km 정도 남았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한 30km 밖에 안 남았거든요. 물론 출력과 토크가 테슬라가 훨씬 높기 때문에 더 스포티한 주행을 할 수가 있고, 이 볼트 같은 경우는 또 리밋이 155km에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달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배터리를 더 절약을 할 수는 있지만, 전기차를 타는 데 있어서 리밋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리밋이 한 130에 걸려 있어도 솔직히 충분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도 130 이상으로 달릴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리밋은 의미 없지만, 어쨌든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 i3도 150km에 리밋이 되어 있지만 거의 120km 이상 밟으면 이 정도의 배터리 효율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배터리 효율이 내가 달린 것 치고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180km인데 내가 달려온 거리는 160km. 그럼 이제 340km인데 처음에 우리 출발할 때 키로수를 생각을 해보면, 출발할 때 주행 가는 거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원래 전기차는 아주 밟으면 밟을수록 쭉쭉쭉쭉 떨어지는데, 얘는 또 그런 게 없네요. 심지어 에어컨도 틀고 있습니다. 썬루프가 없어서 위쪽에 풍절음도 많이 잡아주고, 쉐보레 볼트가 굉장히 유선형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약간 CUV 형태로 약간 높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바람 저항을 많이 안 받게끔 디자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필러에서 들어오는 그런 풍절음들도 고속에서도 없습니다. 전기차에서 풍절음이 이 정도로 안 들리는 거면 풍절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냥 차량 전체적으로 방음이 약간 미비한 부분이 조금 체감이 되고,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정말
많이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도 굉장히 보기가 편하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내비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좀 굉장히 누워있는 형태고, 이게 뭐 조금 더 세워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누워있는데도 이렇게 시인성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한국어 패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쉐보레 캐딜락 이런 차들 보면 한국어 패치가 거의 안 돼 있는 차도 많고 막 그런데, 한국어 패치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원래 한국 시스템인가?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고속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브레이크는 조금 밀립니다. 네. 브레이크는 확실히, 네. 브레이크는 그렇게까지 잘 잡아준다고 할 수 없어요. 브레이크는 조금 밀려요. 급코너. 한 번 더. 아까보다 더 급코너. 오. 와, 코너링 나이스합니다, 진짜. 아무래도 전륜이라서 그런지, 네, 잘 도네요. 이 롤링도 많이 없어서 이 차가 이렇게 불안한 굉장히 휘청거리게 생겼거든요. 근데 휘청거림도 없고 좋았습니다. 안전성, 이런 차체 밸런스 같은 거는 역시 전기차답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롤링도 없어요, 전기차인데도. 이 배터리의 무게 배분이 차 전체에 고루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의 고속 안정성 아주 칭찬해줄만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고속으로 달려도 배터리가 막 쭉쭉쭉쭉 딸지가 않는다는 거지. 배터리 효율성 좋다는 거는 여러 매체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오너들한테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배터리 효율이 이렇게 좋을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면 거의 뭐 150, 49, 48, 47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네.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브레이크는 좀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전기차는 이런 이제 꼬불꼬불하고 이런 구비구비 길에다가 뭐 오르막 내리락이 많고 이런 길에, 특히 이런 길을 갈 때는 굉장히 좋아요, 전기차가. 왜냐면 이게 변속이 없잖아요, 변속이. 그러니까 이런 길에서는 지금은 차가 없어서 뭐 60km, 70km, 80km 달릴 수 있지만, 차가 조금 있을 때는 가다서다를 굉장히 반복을 해야 되고, 저단에서의 변속이 굉장히 많아요. 한 2, 3, 4단? 예, 아주 많이 가봐야 4단 정도일 텐데, 그런 변속이 없으니까 굉장히 승차감이 굉장히 많이 향상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오히려 이런 도로에서. 근데 볼트가 정말 제가 지금도 미시령 고개를 넘어서 지금 인제 스피디움으로 가는 길인데요. 이런 미시령 고개의 살짝 와인딩 코스에서도 진짜 고속으로 계속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살짝은 부족해요, 타이어가. 네. 롤링이 조금은 있게 생긴 디자인인데 롤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거랑 비슷한 게 생긴 BMW i3의 오너이잖아요. 그래서 BMW i3는 롤링이 살짝 있습니다. 살짝이 아니라 조금 있죠. 근데 BMW 특유의 그 아주 단단한 하체 세팅으로 그 롤링을 잡아가면서 운전을 하는 그런 쫄깃한 맛은 있는데, 쉐보레 볼트는 그런 쫄깃한 맛은 없지만 애초에 롤링 자체가 많이 억제된, 그러니까 배터리, i3는 배터리가 트렁크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으로 살짝만 깔렸거든요. 이 쉐보레 볼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깔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i3보다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밸런스가 BMW i3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롤링이 없이 편안한 주행이, 안정적인 고속 주행이 가능한 게 아닐까. 통풍 시트 없는 게 조금 아쉽다. 진짜 카메라 화질은 보면 볼수록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와, 기가 막힙니다 진짜. 볼트를 일주일간 시승을 하면서 느낀 점 중 한 가지가, 그러니까 단점으로 느낀 게 한 가지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다는 거. 그게 가장 아쉬우면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전기차는 차가 아닌, 그러니까 이동수단의 생각을 하거든요. 이동수단으로서. 자동차는 원래 이동수단이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동차를 이동수단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그런 경제력과 그런 걸 과시용, 허세용, 그런 거로 많이 구매를 하는데요. 그런 게 절대로 틀린 건 아니고, 저 역시도 과시용, 허세용, 그런 용도로 자동차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동수단으로서만 탄다 그러면 이런 전기차조차도 나오지 않았겠죠. 그냥 이 세상엔 다 뭐 경차 그런 거밖에 없었겠죠. 근데 아무래도 자동차는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또는 이제 저처럼 혼자 타는 나에게 굉장히 큰 만족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집은 몇 억짜리 사는 거 굉장히 저처럼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동차를 1억짜리 사는 거, 2억짜리 사는 거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는 꼭 이 사람이 틀렸고 이 사람이 옳다는 것보다는 그냥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푸어, 하우스푸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단어라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관이 차에 있다 그러면 절대로 원룸 살면서 1억, 2억짜리 수입차 타는 게 절대로 카푸어가 아닌 거죠.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는요, 절대 허세용이 아니고 과시용도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포르쉐 타이칸이나 테슬라 뭐 모델 X 부터는 될 수가 있는데, 제가 타는 뭐 모델 S나 이런 모델 S까지는 과시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쉐보레 볼트나 현대 기아차의 코나 니로, 뭐 그런 차들, 모델 3 이런 차들은 굉장히 이동수단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99%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동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차라면 이동수단으로서의 아주 우리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옵션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톰포시트도 정말 필요한 옵션이긴 한데, 톰포시트는 약간 사치 옵션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꼭 전기차라면 꼭 있어줘야 됩니다. 꼭. 그렇게 옵션 안 좋은 BMW i3 같은 경우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단 말이죠.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정말 편해요. 정말 전기차라면 정말 대한민국의 열선 시트처럼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옵션인데, 그 옵션이 없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충전 커플러 연결이 굉장히 좀 잘 되는 편이에요. 볼트가. 이 충전 커플러 연결이라는 거는, 이 충전 커플러를 특히나 이 완속이 아닌 급속을 할 때 이 커플러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게 그래서 연결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번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계속 들고 있어서 이게 연결될 때까지 한 10초, 20초 정도 들고 있어야 되는 경우. 근데 볼트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좀 그 연결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기차 타시는 분들만 압니다. 이 연결 반응이 좋고 안 좋고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요. 급속 충전으로 지금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2시간 나오네요. 100%까지. 여러분, 충전할 때는 급속으로 다 하지 마시고요. 급속으로 약 50%?
또는 70% 정도까지만 채우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완속으로 100%까지 채우시는 게 이 전기차 충전 사이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삑삑삑 소리 나는 거는 이 충전 덮개가 열려 있다고 알림을 주는 거예요. 100% 충전이 완료됐는데 그 기존에 그 달리던 그 방식이 달리던 그 버릇 그런 주행 습관이 반영된 이제 킬로미터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막 쏘고 다니는 사람들은 100% 충전을 했음에도 360km밖에 못 달리고요. 대신에 이제 그거를 최대한 너가 연비 운전을 한다면 427km까지 탈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실제로 이거는 더 타면서도 계속 쭉쭉쭉쭉 늘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 볼트, 쉐보레 볼트의 아주 큰 장점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전기차에서는 뭐 100%, 99, 98, 97 이런 퍼센트에서는 회생제동량이 거의 없거든요. 없다고, 그러니까 아예 없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회생제동을 안 해요. 왜냐면 배터리를 100%까지 충전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볼트 같은 경우는 100% 지금 그래봐야 한 99, 98% 정도 됐을 텐데 회생제동을 하네요.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는 이 볼트가 배터리 충전량을 100%로 할지라도 그 위로도 이제 회생제동을 고려한 그 배터리에 좀 잔여량이 있다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생제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볼트 EV 2021년형 내 외관을 여기 바닷가에서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관은 크게 2020년형까지 모델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이 페이스리프트 아니고 단순 연식 변경에 이제 모델 레인지만 좀 늘어난 모델이라서 외관에서의 변화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볼트 EV의 이 볼트 레터링이 원래 이런 파란색이었나요? 굉장히 포인트가 굉장히 괜찮네요. 후면에선 디퓨저가 이렇게 양쪽으로 기존에 머플러가 있던 자리를 이게 어떤 차량의 그 부품을 그대로 이용을 했는지 이렇게 움푹움푹 살짝씩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전기차에는 굉장히 보통은 여기를 그냥 밋밋하게 처리를 했을 텐데 이런 처리 자체가 굉장히 전기차로서도 좋아 보이는 그런 디테일이긴 합니다.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런 디테일은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번호판 플레이트가 이 바디 컬러에 맞게끔 또 이렇게 유광 블랙으로 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이 보타이는 노란색보다는 블랙이 이 차량에는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단차가 조금 보입니다. 네, 단차. 이게 조금 바뀌면서 그래도 프론트 부분에 저 깜빡이랑 저 데일라이트랑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바뀌지 않아서 좀 아쉽고, 저 번호판 아래쪽에는 크락션이 보입니다. 크락션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전방 감지기랑 프론트 카메라까지 있는데 프론트 카메라는 여기 있고요. 전방 감지기는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에어로 다이나믹 효과가 잘 될 것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인지 레인지가 굉장히 잘 나오죠. 오히려 BMW i3보다도 더 디자인적으로는 더 에어로 다이나믹 효과가 더 극대화될 것처럼 생겼습니다. 앞쪽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거의 스무스하게 올라가거든요. 자, 그리고 주유구는 충전구는 이쪽에 있습니다. 충전구가 굉장히 장점인 게 뭐냐면 이게 카바가 없어요. 완속에는 카바가 없고 급속에만 카바가 있는데요. 이 급속은 이렇게 뭐 이렇게 고무로 뺐다 꼈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돼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편리한데요. 이렇게 고무 마개가 없어도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주유구 캡에 있습니다. 이 캡 자체가 이렇게 고무 패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빗물을 방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일일이 이렇게 뺐다 꼈다 할 필요가 없는 거, 이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전기차 오너만 아는 편리함이죠, 이거는. 자, 그리고 휠 볼게요. 휠은 뭐 디자인은 그렇게 뭐 전기차스럽진 않아요. 보통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는 스포크가 거의 다 이 휠 전체를 가리고 있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띠게 되는데, 얘는 그냥 일반 차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스포크가 굉장히 널찍널찍하죠. 그런데도 차 전체적인 그런 에어로 다이나믹 효과가 좋은 것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타이어도 미쉐린의 에너지 세이버라는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 주로 사용되는 타이어인데, 이게 현대기아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타이어이긴 합니다. 근데 이 타이어가 그립력이 상당히 안 좋아요. 조용하긴 한데
그립력이 정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거는 코나를 탈 때도 이 코나랑 아이오닉을 탈 때도 이걸 느꼈었는데 그립력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 타이어가. 그래서 전기차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이런데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연비지향형 타이어긴 한데 물론 이 전기차에 연비지향형 타이어가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하지만 전기차는 굉장히 고성능이거든요. 그래서 고성능 차량에 연비지향형 타이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전기차면은 굉장히 연비지향적인 그런 주행을 할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기차가 토크랑 마력이 어지간한 고성능 차보다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기차에는 이런 그립력이 안 좋은 연비지향형 타이어보다는 그립력이 조금 더 좋은, 그래서 타이어 슬립을 예방할 수 있는, 그나마 이 볼트가 토크가 그렇게 세진 않아서 타이어 슬립이 많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이어가 그립력이 너무 안 좋아서 슬립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타이어 교환 시기도 빨리 올 것 같아요. 반대로 제 i3나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보시면 타이어가 연비지향형 타이어가 아니거든요. 특히 테슬라는 스포츠성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런 이제 거의 100에 가까운 90에 가까운 토크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타이어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디오는 보스네요. 전기차 중에 계기판은 가장 보기가 좋다 그래야 되나? 알아보기 쉽게끔 되어 있어요. 이 계기판이. 창문은 운전석만 오토가 되고요. 창문의 두께는 조금 두꺼운 편이지만 이중적 환율은 아닙니다. 대부분 다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런 데도 다 플라스틱이죠. 근데 이런 시트지 같은 걸 발라놨는데 굉장히 전기차스러워 보이긴 해요. 뭔가 이게 전기차에 있으니까 BMW i3처럼 이제 친환경적인 소재가 아닐까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양쪽으로 도어 언락이 다 가능해요. 저것도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고요. 전기차는 미션이 없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가 다 항상 이렇게 뚫려 있죠. 그래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마저도 올라가고 여기가 더 넓어져서 이 핸들 자체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미션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이 다 수납함이죠. 그래서 전 여기다가 카메라도 놓고 여러 가지 놨는데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컵홀더도 굉장히 쓸모 있는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어봉은 내연기관과 큰 차이점이 없는 것도 쓰기 편한데, 이 후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후진이 들어갑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USB 포트 단자가 2개,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요. 여기는 이제 카드 수납함, 그리고 여기는 암레스트.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주행거리에 비하면은 저는 이런 거는 솔직히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건 주행거리거든요. 그리고 이 화면은 이제 뭐 충전에 관련된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에너지 흐름이나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데 이런 거 솔직히 뭐 별로 의미는 없어요. 와, 저 지금 제가 카메라로 찍었던 그 화면이, 그 화질이 여기 화면에 다 보여요. 와, 진짜 저기 제 카메라도 보이네요. 여기. 그리고 실내에서는 요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를 켜게 되면 계기판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스포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해보니까, 와, 스포츠 모드로 탈 때는 정말 기존의 토크보다 한 15에서 20 정도 올라간 체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달렸어요. 스포츠 모드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스포츠 모드로 세팅이 되어야 하고 스포츠 모드가 따로 없는 게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전기차에는 볼트 자체는 그렇게 스포츠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타이어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모드에서는 더더욱 타이어 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스포츠 모드는 정말 다이나믹하게 바뀌거든요. 전기차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서 스포츠 모드는 사용을 하셔야 될 정도로 아주 잘 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열로 한번 가볼게요. 2열은 와, 넓죠? 솔직히 전기차에서 지금 이런 대중 브랜드의 이런 3천만원대 전기차에서 이 정도 레그룸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레그룸입니다. 1단 열선도 있고요. 레그룸 진짜 말이 안 되게 넓어요. 레그룸 정말 넓습니다. 대신에 2열에 송풍구는 없지만 USB 포트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굉장히 더운 여름인데 에어컨을 조금 틀어 놓으니까 지금 2열까지도 굉장히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헤드룸, 보통 이렇게 앉는 사람은 없죠. 엉덩이 좀 살짝 빼고 편하게 앉았을 때 헤드룸이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가는 헤드룸. 와. 그리고 2열에 컵홀더까지. 암레스트랑. 요런 급에서 이 암레스트도 굉장히 옵션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보러 갈게요. 트렁크는 아쉽게도 빠져 있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은 좁지만 이 트렁크의 높낮이가 넓어요. 이 케이블은 이제 제 거 그냥 지금 쓰고 있고요. 트렁크가 이렇게 분리대가 있는데요. 이 분리대를 사용을 해서 이 1, 2단으로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쪽에 트렁크 선반까지 해서 3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아래쪽에 또 있습니다, 공간이. 이렇게 아래쪽에 공간이 또 있어요. 요것도 아예 다 끌어내고 큰 공간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도 동급 경쟁 모델 중에는 가장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다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쉐보레 볼트의 우리 내외관도 다 살펴보고 했는데, 스포츠 모드를 제대로 또 즐겨보지를 않았어요. 스포츠 모드를 제대로 활용을 한번 안 해봤거든요. 물론 타이어가 스포츠 모드를 탈 수 있는 타이어가 아니에요. 에너지 세이버. 이 에너지 세이버로 스포츠 모드 타면 승차감 정말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또 타볼게요. 확실히 이 스포츠 모드로 놔두면은 슬립이 조금 더 많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런 굉장히 좋지 않은 비포장 도로를 갈 때도 이게 토션빔이라는 게 그러니까 토션빔이 승차감이 안 좋다라는 거는 멀티링크에 비해서 싸다라고 해서 승차감이 안 좋다라는 거는 우리의 그런 좀 편견인 것 같고, 토션빔도 토션빔 나름대로의 세팅, 그 부싱을 어떤 부싱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승차감 세팅이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볼트는 어떤 부싱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승차감이 나쁘지 않다는 게 또 포인트죠. 네, 근데 확실히 이 스포츠 모드일 때는 나가는 게 완전 달라요. 진짜 쭉쭉쭉 나갑니다. 예. 근데 이렇게 지금도 보신 것처럼 타이어 슬립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이 엄청난 토크를 타이어가 받쳐오지 못해. 그것도 사륜이 아니니까. 예. 예, 이보세요. 예. 엄청나게 슬립이 많이 납니다. 그나마 차체가 롤링이 거의 없어서 많이 좀 안정적이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타이어에서 오는 불안감이 엄청나요. 딱 타보면. 그리고 브레이크가 좀 아쉽고, 전기차는 왜 원페달 드라이빙 한다고 하잖아요. 한 발로 악셀을 밟았다가 떼는 순간에 이 회생제동이 오니까 출력이 점점 많이 주는데, 내연기관하고 완전 다르죠. 그래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차가 바로 전기차고, 또 두 번째로는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안 생기니까 브레이크 패드를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다. 거의 내가 타는 내내 그냥 뭐 통계적으로는 10년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브레이크 패드를. 근데 제가 전기차를 타보면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전기차라서 브레이크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차가 엄청나게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원페달 드라이빙을 한다는 얘기는 그냥 아주 가끔, 진짜 아주 가끔, 아주 가끔도 원페달 드라이빙 거의 안 해요. 그냥 신기하니까 회생제동에 대한 그 신기함을 느껴보는 거지, 굳이 원페달 드라이빙? 근데 확실히 브레이크를 적게 밟긴 하죠. 내가 밟는 것보다는 이 회생제동으로 밟아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출력과 토크가 엄청나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좋아야 돼요. 일반 내연기관에 비해 동급이더라도, 같은 무게더라도 브레이크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모델이 바로 전기차 같아요. 어차피 내연기관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부품의 개수가 2000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 2000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를 물론 이제 8000개를 아껴서 10분의 1이니까 뭐 10,000개 정도 부품을 아껴서 그 아낀 걸로 배터리를 구매하는데 뭐 들었겠지만 브레이크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볼트가. 타 브랜드는 브레이크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볼트는 브레이크가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확실히 스포츠 모드 때는 전기차의 이 헤드뱅잉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토크가 진짜 한 20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출력선 변경할 때도 롤링은 없는데 타이어에서 그 불안감이 많이 커요. 그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이 출력을 이 타이어의 접지가 다 받아내지를 못해서 차가 이렇게 앞이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네. 프락셀 칠 때 핸들은 딱 가만히 중심을 잡고 차만 쫙 나가야 되는데 이게 타이어가 다 받아내주질 못하는 거야. 이 출력을, 이 토크를. 미쉐린 에너지 세이버 이런 타이어로 이 토크를 받아낼 수가 없지, 내가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타이어는 미스예요, 미스. 네. 여기까지 쉐보레 볼트의 내외관을 살펴보고 스포츠 모드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경쟁 모델로 치자면 모델 3 가장 기본형 모델, 코나 니로, 소울 부스터 정도가 그 모델들보다는 쉐보레 볼트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모델 3랑은 이 프로포션이 좀 달라서 비교하기가 좀 힘든데, 코나 니로, 소울 부스터 등과 비교를 했을 때는요, 이 세 가지 전기차는 완벽하게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량이 아니라서 그런지 살짝 밸런스라든지 롤링 그리고 공간 면에서 살짝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내연기관 베이스로 거기다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일부러 억지로 구겨 넣은 그런 형태의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인지 공간 면에서는 이 볼트가 정말 확실히 넓습니다. 2열, 특히 2열 타보면 확실히 그걸 느낄 수 있고요. 대시보드가 앞에 길어서 이 윈드실드도 되게 멀리 있고, 그래서 이 헤드룸도 높고, 헤드룸이 높다는 거는 헤드룸이 높다라기보다는 바닥면이 낮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높게끔 또 디자인이 되었지만 이 바닥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이 배터리가 깔리는 게 이 캐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단점은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부재, 그거 하나로 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소재적인 측면들 그 외에 그 밖의 옵션들 같은 경우에서는 절대 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자동차라기보다는 이동수단입니다.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정말 이동만 잘하면 되는데, 그 이동에 필요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그 이동에 꼭 필요한 존재이거든요. 이 현대사회는 더더욱. 근데 그게 없다는 거, 그거 하나 부재가 굉장히 안타깝고, 나머지는 100점 줄 수 있습니다. 특히 2열을 타보면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전기차들 2열 타보면요, 확실히 2열까지는 모델 3보다도 확실히 넓어요. 예, 지금까지 나온 국산 전기차들 중에는 그래도 가장 경쟁력 있는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쉐보레 볼트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쉐보레에서 다음에 나올 전기차 역시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매TV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